되겠습니다. 예, 공재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하는 게, 좀, 감정적으로 울컥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폐쇄된 석탄발전소에서, 다른 데로 날아간 노동자이기도 해서, 이 문제가 남의 문제 같지도 않고, 좀 그래서 선뜻, 제안을 받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단 공부한 범위 내에서 좀 차분히 퍼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그게 이제 일단 뭐 현재의 그 전력 산업에 대한 뭐 개요 정도 좀 얘기하고 바로 곧바로 그 지금 석탄 발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 끝나지 않은 신자유주의, 좀 제목이 모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의 이제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뭐 이렇게 숫자들을 좀 도표들을 많이 해놨는데 좀 칸을 채우려고 좀 그랬고요.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좀 제가 도표를 넣었습니다. 과연 우리 일상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어느 부분에 쓰이고 있나라는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뭐 언급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했고요. 일단 먼저 부분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별은 딱 보시면 상식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죠? 산업 부분이 5월등이 많습니다. 61% 정도의 에너지를 산업 부분에서 쓰고 수송, 그 다음에 상업 공공, 가정 이런 순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별로는 또 상식처럼 석유 제품의 에너지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47%고 그 다음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21%고 나머지 이제 석탄, 뭐 천연가스 이런 순이고요. 신재생은 아직까지 그렇게 미미한 정도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비 용량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원별에서의 구성비는 아직까지도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아마 이 전기 에너지는 두 가지의 변수 때문에 더 구성비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데이터 센터 등 그 석유 에너지나 기타 이제 1차, 2차 에너지가 전기로 이제 전환되는 그 흐름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아마 전기 에너지는 꾸준하게 구성비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력 산업은 전망이 좀 그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제목처럼 저희는 지금 석탄 발전 산업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넣은 거는 에너지 사용의 총량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요. 하나가 우리 경제 위기라고 하는 공황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전쟁입니다. 지금 쭉 위에도 보시면 뭐 90년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총량적으로는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량적으로는 다. 그 구성비가 조금씩 뭐 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총량은 거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지점에서는 뭐 줄어드는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기가 좀 그런데 이 시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아마 그걸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인류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뭐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전력 산업에 대한 뭐 개요를 좀 마치고요. 이제 현안으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비 용량. 지금 잠깐 이제 하나를 까먹었네요. 이 설비 용량이 발전 공기업과 그 민간 발전 회사들의 설비 용량을 좀 추려낸 건데요.
지금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가 있습니다. A사는 한수원이고요. B, C, D, E, F는 5개 그 발전 공기업입니다. 그 한번 프로를 좀 보시죠. 그 한수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쭉 줄었습니다. 그 원자력 주로 연료로 쓰고 있고요. 2001년에 32%에서 21%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음, 요거는 좀 다음에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발전회사들은 용량은 증대했으나 비율이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에 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발전 공기업들에 대한 그 설비 용량은 쭉 줄이고 이 기타입니다. 이게 민간 발전 회사들의 그 설비 용량인데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죠. 이 2001년에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비율이었다가 지금은 전체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거의 40%가 그 뭐야 민간 발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뒤에서 얘기했던 우회적인 민영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한 사례를 제가 좀 그 숫자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전력 산업의 가장 큰 그 현안이었었고 현재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뭐 신자주의의 끝물로 그 민영화가 들어갔고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은 없지만 IMF 이명 계약으로 이 IMF 이명 협약으로 뭐 전력 산업의 민영화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뭐 돌았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고 곧바로 2000년에 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 분할 등에 관한 그러니까 분할을 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완전 그 시장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죠. 계획을 하고 있었고 1단계 부분은 특별하게 기존의 그 한전 체계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민자 발전을 허용해 주는 정도로 아까 2001년 보셨죠? 거의 통계에 안 잡힐 정도의 그 민자 발전 사업자 포션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2단계로 놓으면 그 한전에 있었던 그 발전 분할을 6개의 발전회사로 쪼갰습니다. 그 발전회사 5개, 그리고 한수원 해갖고 6개의 발전 그 자회사로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전력 시장을 그 입찰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그 발전회사들 도입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됐는데 2단계가 아마 2002년 좀 기억하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발전 파업이 좀 있어 그 3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철도, 가스 발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그 발전 5개사로 쪼개지 마라. 일단 이때 저희가 파업을 했고요. 저희가 분리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분리되는 걸 막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2003년, 4년에 그 5개 발전회사 중에서 1개 발전회사를 그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맥컬린가? 아마 거기를 선정해서 그 실사 단계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실사 단계를 그 발전소에서 좀 저지를 했습니다. 저지를 해서
그 매각이 중단이 된 상태로 그 전력 산업에 대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죠. 그래서 3단계 배전회사를 분할하고 배전회사를 분할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달라진 게, 달라진 게, 그 배전회사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자들이나 기업이, 전력을 발전회사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배전회사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전력사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시장화하는 마지막 단계가 4단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좀 멈췄고요. 지금 2단계에서 이제 멈추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민간 기업 민자 발전들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리고 그 발전 공기업들의 그 설비 용량을 줄이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진입을 발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민자로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발전 공기업들의 그 설비 용량과 발전량들을 줄이면서 우회적인 민영화를 좀 완료하려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됐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발전, 발전 회사들, 다섯 개의 발전 회사를 세 개의 발전 회사로 통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의제를 던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좀 들은 정보는 없어서 지금 그 정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현재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 노동조합 대응은 아까 저희가 이제 2002년 그 발전 파업과 2003년에서 4년 사이 시사 저지 그런 어떤 그 더 이상의 그 민영화, 시정화를 저지하는 투쟁들을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직 재통합, 이제 한전으로의 재통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의 체제로의 수직 재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한 2010년도까지는 수직 재통합을 주장을 하다가 좀 이제 좀 바뀝니다. 이 한전으로의 수직 재통합은 당장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그 발전 5사나 아니면 한수원을 포함한 그 발전 6사가 먼저 통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또 그런 대응들을 좀 해 나갑니다. 발전사 통합을 하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후위기와 이제 절체면에 미세먼지 그 대응 때문에 발전소가 폐지 일정들이 빨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위기로 그 석탄 발전소에 폐지들이 이제 그 가속화됐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석탄 발전뿐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어떤 공공적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통합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논의 속에서 좀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통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붙인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의 좀 저기가 없어요. 현장과의 어떤 뭐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그거는 좀 물음표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어떤 이제 목표? 어,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속에서 두 가지가 좀 고민스러운 주요 쟁점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지배구조,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유구조였습니다. 국유화라는 이 표현 속에 지금 각각의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이 뭐 발전도 그렇고 뭐 거의 공공기관의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각각의 이제 그 소유 구조들이 좀 난삽한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에너지 공기업으로 가려면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그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좀 준비하지 못해서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또 지배 구조에 대한 좀 논의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아, 이 지배 구조가 저희가 중요하게 논의가 됐었던 계기는 그 시민단체들이 그 한전과 같은 이제 거대한 그 집단화돼 있는 관료화돼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뭐 통합을 하거나 그 국유화를 하거나 공기업이 되면은 그러한 그 동일한 그 지배 체제들이 이렇게 뭐 지배 구조가 이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보고 어떻게 하면은 공공적인 에너지의 공공적인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지배 구조들을 좀 그 논의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폭넓게 시민과 노동자들 그 집행과 운영에 좀 참여하게 한다라는 부분들로 좀 그 고민해서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아마 이게 에너지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뭐, 지배구조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거버넌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거버넌스를 좀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2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실사 저지를 했다고 했죠.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아마 이 이후로 저희가 좀 시간을 지연한 것 같습니다. 그 전력 산업이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구조 상황이었었는데 2003년, 2004년 이후로 에너지 가격들의 그 변동성이 커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마 민간에서 그 들어오기는 좀 메리트가 없는 산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석탄 산업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은 충분히 아까 제가 그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될 거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충분히 석탄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윤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반작용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그 부분들로 아까 제가 그 민간 발전 회사들의 이제 포션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신재생에는 거의 90% 이상이 민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석탄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전력 산업의 그 부분들로 보면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그 망령들은 아니면 그림자들은 계속 발전 산업에 좀
전력 산업에 좀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좀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영화되는 부분, 그리고 통합과 분할에 관한 부분들은 뭐 거칠게 좀 끝내보고요. 최근에 이제 최고의 그 저희한테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현안이고 쟁점인 부분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거는 진짜 좀 자료를 채우기 위해서 좀 집어넣어놨고요.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면서 기후변화 협약이 92년 5월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면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기후위기나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협약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 정도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등등등등등등 뭐 위에 국제적인 이런 협약들에 맞춰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유의미하게 볼 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애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요것들이 이제 쭉 요것들로 이제 통합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어, 그런 저기들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하위 법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전반적인 정책이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저 NDC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DC. 밑에 설명을 좀 하면, 뭐 NDC는 밑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년마다 제출 및 주기적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35년 감축 목표 NDC를 뭐 50%로 할 것이냐, 뭐 60%로 해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있고,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 NDC도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좀 느슨하게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윤석열 때는 이거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낮추고 차기 정부의 그 감축 목표를 떠넘기는 어, 그런 뭐 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간략하게 좀 위에서 설명한 것들 간략하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변화 협약 얘기했죠. 199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토위지정사가 이제 2005년 발효가 됩니다. 시효는 2022년까지 목표로 했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들을 그 차등적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38개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그 뭐 제가 프로스는 안 했지만 이 선진국들도 뭐 일정 정도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감축하자. 그리고 개도국들은 17년까지 어느 정도 감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했고요. 요거는 뭐 느슨하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건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이라고 했죠. 종료 시점이 없다라는 것은 2050년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50년 그 온실가스 넷제로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정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5년마다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회원국들 내부에서. 그래서 30년에 목표를 제출했고요. 35년도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감축률은 언제의 감축률이었냐 하면
2018년도 기준에서 50%다, 40%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목표는 지금 뭐 환경 쪽의 시민단체들은 50%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는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산업계는 그것도 죽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협약 그 기후위기 대응 과정 속에서 제가 정작 중요하게 쓰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바로 밑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석탄 발전소는 폐지가 됩니다.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가 폐지가 됩니다. 현재 민자 발전소 포함해서 총 76기의 석탄 발전소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애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애기본 밑에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라서 저희 이제 그 발전 설비들이나 전력 산업들이 이제 그 계획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부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기간 중에 속해 있는 발전 및 전력 그 설비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34년까지 총 30기가 폐쇄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쭉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10차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36년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넷째로 2050년 계획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2048년까지 이런 석탄 발전소들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총 26기입니다. 그럼 아까 30기가 34년까지 폐지가 된다고 했죠. 48년까지 총 56기가 폐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기가 있죠. 20기는 다 민자발전소들입니다. 민자발전소들이 좀 늦게 시작해서 아마 설계 수명들이 설비 수명들이 좀 있어서 아마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된다면 나머지 20기들도 아마 다 폐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거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좀 찾지를 못해서 좀 옛날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이제 5개 발전사, 거의 석탄만 하고 있는 5개 발전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입니다. 비정규직 11,000명, 정규직 13,000명. 요게 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됐을 거고요. 비율도 아마 이거 비율을 좀 쫓아갈 것 같습니다.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길게는 2050년 이전에는 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거 그거예요. 아까 발전 회사들에 대해서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신규 발전 사업에 이제 제한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희들 요구는 그거였어요. 발전소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으로 동의는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통해서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의 뭐 공적인 운영을 좀 신재생에너지에 투여해보자. 사업 늘려보자.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공기업 통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 불안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발전 사업들로 좀 전환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로 다소 현장에서 뭐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좀 폐쇄성이 좀 있어서 이 에너지 공기업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한
그 공공기관들을 합치자에 대해서는 좀 다소 그 주저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후위기까지 해서 뭐 그냥 쟁점들 겉핥기로 했고요. 저는 이것들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좀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좀 얘기하는데 저도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이냐라는 좀 고민들을 좀 해봤고요. 그걸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의로운 전환이 뭔지 좀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저는 이거를 좀 더 크게 다뤄 한번 논의해봤으면 아니면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정의로운 전환을 동지들은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발전소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부분을 좀 그 활동가들, 그러니까 환경 활동가들, 기후 활동가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최근의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시작이 좀 이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노동사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번역돼 있는 글들이고 또 제가 잠깐 번역한 게 있는데 굉장히 사를 좀 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이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작이. 그러니까 70, 80년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 광풍들이 불면서 제조업 공동화나 아니면은 뭐 구조조정들이 조금 아주 거세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뭐 노동조합의 대응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산업들은 보시면은 딱 이해는 되실 겁니다. 석유, 화학, 원자력. 이게 이 자동차 노조는 나중에 좀 저기 뭐야 80년대 후반에 그 이런 그 과정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석유화학, 원자력,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아마 이때에도 이제 환경 문제들이 좀 있었나 봐요. 환경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 산업들이 이제 미국 외에 그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 그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와 이제 같이 다루면서 아마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이전에도 저는 산업 재편기나 아니면 산업적인 전환기에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요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노동조합들이나 이때는 이제 노동조합과 환경 활동가들과 지역이 이제 같이 그, 이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실들이 90년대 초에 이제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라는 제안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그, 뭐, 5대5 수질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좀 뜬금없잖아요. 아, 5대5 주위에 이제 산업시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들이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이런 그 컨퍼런스에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나 봐요.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시작이 좀 이랬었다라고 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좀 넣었고요. 저는 이 이후로 95년 이후로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놓은 외국 그 연구자가 있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좀 따왔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은 동지들 굉장히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성장과 기업주도 전환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추구하는 현상 유지형 정의로운 전환. 세계 경제 체계의 근본 원리와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저탄소, 어우, 너무 길어졌네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누구의 입장인 것 같죠? 그 시장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이고 시장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존 경제 체제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고 그 내에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과 정의를 개선하는 방식인 개혁관리형 정의로운 전환. 요거는 딱 들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이제 당 하나가 떠올라요. 민주당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단체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운동 쪽에서도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죠. 노동자에 대한 형평과 정의. 그러니까 위하고 약간 틀립니다. 보상, 퇴직연금, 직업훈련 거의 같은 것 같은데도 여기 약간 틀립니다. 뉘앙스가. 세 번째가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고 기존 경제 체제, 특히 에너지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중시하는 구조개혁형 정의로운 전환이다. 여기에 핵심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적 결정과 민주적 참여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본다. 요 부분이고요. 요겁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 나는 건 기존 경제 체제를 긍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적으로 에너지 체계에 있어서는 그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좀 흐름입니다. 구조개혁형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진보적 노동조합이나 비영리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보통 이런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회 환경 위기를 야기한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는 변혁형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들은 노동 및 계급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나 가부장제와 같은 다양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과정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파악한다. 위제가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 급진적인 사회운동이 이런 관점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흐름을 기본적으로 좀 해서 요거는 이제 이념형으로 좀 더 이제 그 흐름에 대한 분류가 좀 있습니다. 위에 뭐 원인 진단과 대응 방식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냐라는 것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딱 하나 와닿을 수 있는 게 이거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 시장이 만능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만능이다. 모든 원인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저희가 신자유주의 실패했다고 봤죠. 신자유주의 실패했는데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시장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시장을 정교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생태적 현대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는 흐름입니다. 그 정의는 각각의 이 관계자들, 뭐, 관련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이 정의는 저희가 그 뭐 뭔가를 정의하다 할 때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생태 변혁. 이거 그냥 되게 어렵게 썼는데 다른 사람도 그냥 생태적 사회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정의는 이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해방,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국제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얘기했던 거에도 좀 했었는데 저희 노동자업은 지금 여기에 좀 반쯤 걸쳐 있습니다. 보통 거의 여기에 좀 반쯤 걸쳐 있습니다. 그 지금 정부는 여기서 좌측에 살짝 걸쳐 있고요. 노동자분 여기서 우측 사회 생태 변혁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저희 저희 발전노조가 지금 딱 이 넘어가는데 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중간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지금 딱 이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보장해 달라. 아, 좀 그런 거고요. 이 뒤는 제가 좀 이해는 좀 못했습니다. 에, 그건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로운 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으면 어떻게 그걸 관철시킬 것이냐. 두 가지로 이거는 보통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많이 들어본 겁니다.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권력인데, 이거는 이겁니다. 지금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운동을 할 것이냐, 두 가지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좀 이런 겁니다. 전 이거 약간 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의 재공영화 운동, 영국 노동당의 뭐 에너지 국유화 계획, 뭐 미국의 그린 니들 논쟁,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그 두 가지 이제 방식, 음, 방향,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런 전략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맞추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한 건 저희 이제 발전노조 조직이 조직적인 지금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어서 이런 논의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역량이 되지는 않아요. 않아서 저희가 한 이게 이 자료가 2021년도 자료입니다. 2021년도 자료인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대로 좀 차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2021년 이후로 이런 논의를 좀 하지 못했고 현장을 조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저희는 이런 조직적인 기반이 되면 저희가 2단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2단계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노동부적 전략적으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략. 그리고 조직의 활동을 좀 해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그런 게 없는 깝깝하면 그냥 좀 몇 가지 그냥 주절주절 써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